그거는 본 사람 보고 나서 관객들이 판단하는 문제지. 왜 상영을 하지 말라. 거기 부산시장까지 나서가지고 120억이 넘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중에 60억 거의 절반 정도를 부산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부산시장이 나서가지고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이쯤에서 그 다이빙벨 감독님 한번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 섭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계 감독은 그냥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제작사, 기획사, 뭐 배급사 이게 조율을 거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 섭외 안 될 텐데. 섭외됐습니다. 됐어요? 진짜 자, 그럼 모시죠. 왜냐하면 이분이 섭외에 응한 음.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너무 물어뜯는다. 언론들이. 자기도 좀 뭔가 해명을 해야겠다. 해명해야겠다. 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한 큐에 섭외를 했습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다이빙벨의 감독 감독. 이상호 감독을 이 자리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감독님 뵙고 싶었어요. 동명이인 아니시죠? 동명이인 일단은 약간 신비주의. 네. 신비주의. 뭘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거 카라도 세웠어요. 지금 왜냐하면 설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얼굴색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얼굴색이 지금 안 좋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편마비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좀 그래요. 이게 좀 이게 머리가 좀 안 좋은 게 있잖아요, 제가. 손도 굉장히 차요. 근데 진짜. 자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우울하잖아. 아니 그래서 성뉴스 이어서 일단 오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모든 언론이 다 물어뜯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하루에 인터뷰하자고 한 10군데에서 연락이 와요. 네. 근데 영화사에서 하지 말래요. 제가 영화사 관계자라고 해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기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제 감독이기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화를 해야지 사회부 기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영화부 기사, 문화부 기사 나와야 되는데. 문화부에서 어떤 평론, 비평 뭐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회부에서 고소를 하네 마네 이거를 뭐 상영을 어쩌네 마네 거기 응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안 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우리 민동기 국장이 사실 병상에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직 출혈이 안 끝났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금 혈변. 아니 먹은 게 없어서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혈변만 지금 맡고 계시고. 지금 혈변을 지금 배설하고 계시는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다. 제가 어떻게든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사실은 배급사의 동의도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여하튼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뭐 최대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드릴게요.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일단 제일 먼저 네. 지금 심정. 네. 아니 너무 물어뜯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 여기 오면서까지 언론 모니터를 하고 왔는데 진짜 많이 물어뜯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런 거 다 마음의 준비는 돼 있죠. 이렇게 당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이게 뉴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나를 막 조지는 게 막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별로 없죠. 신문을 이렇게 딱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다가 내 얘기가 막 나와 있어. 사기꾼 이상호, 뭐 이종인, 이용해 또 뭐 진짜 하나 막 이런 거 막 진짜 기분 안 좋아요. 나오면 사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추스려 봐도 사실은 마음은 내가 추스려지는데 몸이 말을 안 달아요. 그렇죠. 몸이 반응을 먼저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뇌경색 후유증이 있어서 조금 조심을 하고 있는 편인데 며칠 전부터 이렇게 오른쪽이 약간 제가 지금 뭐 약간 뭐 마비 증상이 조금 가볍게 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래서 좀 신문을 보지 말아야 되나 어제는 또 채널 A를 봤어요. 이거 그거 왜 봐요?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봤는데 선두주자야 지금 이상호 기자 까는데 채널 하루에 A. 뉴스를 10번을 리플레이를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뭐 논설위원인가 하는 분이 5명이 변호사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출연시켜가지고 대담시켜요. 이게 왜 문제냐? 이상호는 어떤 놈인가? 다이빙벨 무엇이 문제인가? 그걸 왜 봐? 막 하는데
처음에 웃으면서 봤어요. 아 저분들 되게 재밌다. 맞는 소리가 하나도 없어. 다이빙벨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만약에 자기 자식이 물에 빠지면 알 거예요. 그때는 아 내 새끼를 구하려면 다이빙벨이 필요했구나. 그런 것도 모르면서 흰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다라는 마음으로 보다가 나중에 내가 빵 터졌잖아. 한 수십 분을 그렇게 조지더니 그나저나 다이빙벨 내용이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김 대표하고 저도 못 봤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니에요 모른다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부산 영화제 가서 직접 보고 와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는 그거 거야. 보니까 예전에 그러면 오늘 오전에 9시부터 예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조기 매진됐어. 그러니까 표가 없어. 근데 무슨 부산 영화제 가서 보긴 뭘 봐. 누가 표 준대. 그러니까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표를 요구를 하면 제가 보여드릴 의사는 있는데 물론 또 이제 조지려고 보겠지 그분들은. 그렇죠. 근데 여하튼 좀 그런 매체들 보면 많이 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영화 얘기해서 잠깐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변호인 대히트 쳤을 때 네. 뉴스 전문 채널에 그 보수 논객이 나와가지고 막 논평하는 거예요. 영화에 대해서. 변호인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마지막 말미에 진행자가 물어서는 안 될 질문을 한 거야. 뭐? 영화는 보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변호인 이야기를 한 5분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막 얘기를 하다가 원래 진행자가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아마 그냥 뉴스 중에 마가 떠가지고 그냥 영화는 근데 보신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냥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영화를 안 바보들의 대행이냐 보고 바보들의 대행. 영화를 안 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서 하는 그날 결론은 뭐냐 채널 A 그 토론 프로인데 결론은 이 영화를 보고 다시 얘기하자. 영화 홍보해 주시네. 버전 마케팅이네. 근데 아니 네. 그래서 영화가 조기 매진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6일 11시 그다음 10일 오후 4시에 2회 상영하는데 10분 만에 매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저기 아시안 게임 북한 선수들 시합 매진됐다고 하면서 표 안 판 것처럼 그거 혹시 그냥 누가 사재기하거나 빼돌린 거 아니에요?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뭐 부산시청 공무원들만 쭉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또 일베 쪽에서 공갈 예매를 하는 경향이 있대요. 예매하고 나중에 취소하는. 이제 맞아요. 변호일 때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서- 100장 사고 취소하고. 여하튼 뭐 한 분이 보시더라도 진실이 담긴 영화를 보고 판단해 주신다면 진실은 이건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거짓과 진실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권은희 씨 청문회에서도 그랬지만 한 사람 대 10사람, 10사람이 거짓을 얘기한다고 진실이 덮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꼭 이건 진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조기 매진도 됐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영화를 왜 만들기로 한 거야? 이 기자 고발 뉴스 하랴 여러 가지 현장 쫓아다니랴 이거 몸도 안 좋고 이게 정신 없는데 왜 굳이 영화에? 이거는 제가 세월호 내려가서 정말 많이 울었잖아요. 네. 근데 울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언론이 너무 썩었구나. 음. 그러니까 언론은 구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부도 관심이 없었지만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쵸. 근데 살리는 쪽의 보도가 아닌 거야. 그냥 계속 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작전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게 뭘 구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었어. 그러면서 동시에 느낀 게 그때 정부에서 언론 통제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해경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 아이들도 못 구하고 진실마저 침몰시키겠구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불씨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많은 보도를 했잖아요. 삼성 엑스파 할 때도 그랬지만 보도하고 나서 막 난리를 쳐도 2, 3개월 지나면 완전히 잊혀져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개월 뒤에 이거 다시 우리가 이야기 꺼낼 수 있도록 좀 더 지속력 있는 그냥 그날 소비되는 게 아니라 좀 지속력 있는 이야기 덩어리를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밤낮으로 그때 보도하고 취재하고 방송하고 했지만 좀 잠자는 시간 더 줄여서 그때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의 옥석 뉴스인데 어? 언론 비판하는 그런 사실은 세월호 과정에서
어떻게 언론에 의해서 아이들은 맞아요. 물론이지만 진실이 침몰됐는가를 고발하는 사실 영화입니다. 또 뭘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국제영화제 공식 초청을 됐으면 레드카펫도 이렇게 걷는.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진짜? 아마 지금 뭐 영화를 내린다 만다 하는데 레드카펫을 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준다면 저는 또 세월호를 위해서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제가 생각에 이성호 이제 감독으로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 보수단체 쪽에서 계란이 날라오지 않을까. 아마 내가 레드카펫을 걸으면 바라지 빨갱이다 그럴 거야. 진짜 빨갱이네. 우리는 파란 카페트를 가야 돼. 참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작품이 수백 편입니다. 300편이 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 다이빙벨 이 한 편 가지고 이 국내 언론이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떨고 이게 이 정도 될 사안입니까? 일부 극우 매체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인 다이빙벨 이렇게 기사를 쓴대요. 개막장. 개막작이에요? 개막작을 올렸어. 개막장. 개막장인데? 개막장. 아니 정말 개막장이지. 정말 니네들 막 쓰는구나. 지금 얘들은 영화제 축제잖아요. 개막장. 영화제가 축제가 아니라 그들한테는 이제 악몽인 거야. 야 정말 다이빙벨만 보여. 걔들 눈에는. 야, 개막장. 야. 부산국제영화제 이꼬르 다이빙벨이구나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개막장. 아니 저는 오히려 홍보를 열심히 해준다고 봅니다. 이제 흔히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영어로는 버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버즈 마케팅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해주시잖아요. 네. 여하튼 뭐 더 물어볼 내용 없으면 그냥 다시 기자로 돌아올게요. 네, 네. 기자로 저는 뭐 옥성 뉴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 괜찮았어. 옥성 뉴스 때문에 살았다 오늘. 네. 자, 근데 마지막 우리가 언론에는 안 나오는 인물들의 진짜 정보, 인물 흑역사를 들어야 될 시간인데 네. 오늘 민국장의 옥성 뉴스 너무나 재밌었어. 좀 부담되겠는데? 부담 많이 됩니다. 네. 준비한 아니 오늘 인물을 보니까 상당히 재밌는 자, 인물이에요. 업다운 인물. 네. 자, 어떤 인물을 준비하셨는지. 먼저 업다운에서 다운은요. 바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몽구. 그룹 회장이 되겠습니다. 정몽구 회장이 금싸라기 땅을 얻었어요. 그렇죠. 업 아니에요? 업? 그런데요. 서울 감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읽지 말고 말. 그를 이제 10조. 이게 좀 금액이 많잖아요. 좀. 네. 10조. 정확히 하면 10조. 10조 5,500억. 도대체 10조란 돈은 네. 어디서 어떻게 원래 생겨먹은 거예요? 감정가가 3조 3천 정도. 3조 3,460, 3조 3,346억 원. 너는 뭐 돈이 크니까 이게 읽기도 힘들어. 천 단위만 해. 네, 그냥 3조 3천. 3조 3천이었는데 10조에 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마어마한 배팅에서 승리를 했다. 엄청난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최장 일색이었어 처음에. 그렇죠. 실제로 지난 한 달간 1,100건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난 일주일간 609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정몽구 회장에 대한. 오. 그만큼 지난 한 달,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 엄청나게 버즈가 됐던 거죠. 그러면 업된 인물 아니야? 업된 인물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왜 이 정도까지 배팅을 했느냐. 그거 나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러면서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에 찬양 일세 기사가 나오다가 며칠 뒤에 이거 현대차 그룹 엄청난 큰 실수한 것 같다. 삼성에서 이제 붙었었는데 삼성에서 실제 쓴 금액은 얼마가 안 된다. 4조 얼마를 썼다고. 4조 6,700인가? 그렇죠. 그 정도로 썼는데 감정가의 3배를 썼다는 건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감정가가 3조 3천이면 네. 4조 7천 정도면 마더리 탄데 3배면 10조. 너무 부풀렸네. 배팅을 그렇죠. 세게 했죠 지금. 너무 세게 하면서 승자의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흐름이 좀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그 인수전에 승리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이제 빨아줬어 한마디로. 그렇죠. 이때 빨아주는 기사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 통큰 경영이 성공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왕 회장 밥상머리 교육에서 나온 현대차 통큰 배팅. 진짜 압권이야 압권. 네. 이거는 진짜 용비어천가다. 근데 대박.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은 그 고 정주영 회장께서 가족들이랑 항상 아침밥 같이 먹었대요. 밥상머리 교육. 그렇죠. 그러면서 식구들은 같이 밥을 먹어야만 우리가 힘을 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유지를 받들어서
뿔뿔이 모여있는 현대 직원들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10조를 주고 샀다라는 거죠. 그거를 네. 기자가 네. 기사에 쓴 거예요? 예, 맞아요. 진짜? 그는 평소 진짜? 가족은 함께 할 때가 좋은 것이라며 자주 읊조린다는 혼문이다. 그러면 네. 거기는 그 구내식당이 한 40명이 동시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을 만들겠네. 현재 서울시 소재 현대차 그룹 계열사는 30개사이고 소속 임직원은 18,000명에 달하지만 양재 사옥 입주사는 4개사에 불과하고 근무 인원도 5,00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정말로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일하자. 그래서 10조를 썼다. 이야, 거기 식당만 네. 입찰 받아서 들어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정회장의 의지에 따라 현대차 그룹은 배고프구나. 배고파 나는. 입찰 보증금으로 1조원에서 1원 빠진 9,999억 9,999만 9,999원을 냈다. 자신의 이름에 있는 구자를 12개나 연이어 써냄으로써 한전 부지가 자신의 뜻임을 내비친 것이다. 이게 기사입니다. 꿈보다 해석이네. 네, 그래서 이 이제 모 뉴스사의 기사인데 정말 이 기사 쓴 기자 정말 너 내 후배였으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일부러 안 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내가 밥 사줬을 거야. 힘들었을 거야 사실, 진짜. 야, 이거 내가 이거 한마디 할까? 하지 마. 하지 마. 안돼 이제 됐어요. 지금 저기 연관 매체라 하면 안 돼요. 이미 형이랑은 이제 아니 한번 다당이 됐네. 영화와 관련해서 네. 네 이상호 감독한테 들은 얘기인데 욕 들어가냐고 어. 모 언론사에서 그렇게 계속 물어본대. 여기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직접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아까 이상호 기자께서 용비 어천가를 말씀하셨지만 원래 용비 어천가 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용비 어천가는 그 절대 왕정 시스템에서 신하가 이 왕들을 구슬리면서 선정을 베풀려고 살살 꼬시는 거거든요. 아이고 폐하 중국에 있는 저 왕은 저렇게 이런 문물을 숭상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됐어요 폐하 이러면서 그렇지. 폐하도 그렇게 하셔야죠 하는 거지. 그렇지. 이런 기사에다가 용비 어천가라는 걸 대입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조상님 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하신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안 읽어못 쓰는 거예요 지금. 현대그룹 무슨 현대기아차 그룹 홍보실에서 그런 자료를 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진짜 같은 기자가 네. 좀 저런 기사를 썼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진짜. 근데 그 사실 그 10조라는 금액이 상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삼성을 따라잡겠다라는 게 정봉호 회장의 보관이다라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재계 1위와 재계 2위의 그룹이 싸우면서 서로 경쟁하는 건 맞죠. 그게 자본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위가 1위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는 게 강남에 땅 사는 거야. 너무 슬픈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서 정 회장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말이 이건 나라 땅이니까 네. 사주는 게 뭐 국익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캐나다에 지금 뭐 방문했던 박통이 한캐 FTA를 네. 하면서 우리 1차 산업은 울고 차는 웃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사실 캐나다와의 어떤 그런 한미 FTA를 앞두고 나름대로 뭐 성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삼성 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 쪽에는 이게 엄마랑 딸은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땅을? 그렇죠. 왜냐면은 그 엄마랑 딸 같은 경우는 그쪽 호텔이라든가 외식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그 니즈가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죠. 아주 가장 좋죠. 가치가 있죠. 네. 코엑스 쪽 기반으로 한 맞은편에다가 바로 대규모의 어떤 외식 호텔을 아주 만들 거기가 수 좋아요 진짜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전자를 땅 파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게 메리트가 없죠. 이재용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지는 인물 그래서 정봉주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해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가장 좀 충격을 받는 게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그룹 45% 외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그렇지. 10조를 땅 사는데 샀어?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이건 뭐지라고 이제 멘붕에 빠진. 그래서 뭐 국제적인 소송 뭐 가능성도 점치.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같은 건 좀 지켜봐야 돼요. 제가 또 뭐 갑자기 기억난 게 뭐냐면은 그 한전 땅 부지 건너편에 단독주택 큰 빌라 사는
집 딸이랑 제가 연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 집 애가 걔가 그렇게 부잣집 딸인 줄 몰랐어요. 아니 왜 이 타임에서 그냥 갑자기 한점 여하튼 그 여인이 생각나. 왜냐면 거기 땅값 진짜 오르겠다. 더 부자 되겠네. 그냥 걔랑 사귈 걸, 결혼할 걸 막 갑자기. 근데 우리 김 대표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방송도 아, 공중파에서 나가서 불러야 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오마이 TV 어디 뉴스타파, 뉴스타파 출연료도 안 준대요. 국민 TV. 국민 TV도 현재 출연이 없어요. 모바일 뉴스. 야, 이게 여러분 우리 김 대표 많이 도와주. 어떻게 도와야 돼 김 대표를 우리가? 그냥 안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거야. 연락하지 마 제발 좀. 내 이름 카카오톡에서 지워. 진짜 맨날 나만 불러. 나밖에 없어 방송인이. 너 카톡에 네 이름 없어. 텔레그램에 있어. 자, 그 뜨는 인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뜨는 인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그 기사 자료가 너무 많다. 네. 아니, 보시는 거 뭔지 알겠다. 지금 A4 용지만 60장이에요. 지금 자료가. 자, 뜨는 인물은 뜨는 바로 인물. 이분입니다. 누구? 따단 문희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희상이 형님. 네, 희상이 형님께서요. 자, 일단은 이분이 비대위원장으로 뽑히셨잖아요. 얼굴이 특히 비대하죠. 여기 우리 딱 끼면은 한번 초대하시죠. 그러니까요. 불러봐. 근데 이분이요 정말로 8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SNS 버즈량을 보면 24,416건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비대위원으로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SNS 버즈량은 하루 2개, 그렇죠. 거의 3개 이렇게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뽑히면서 그날만 4,000건, 그리고 그 다음날 6,000건 치솟아 쓰면서 완전히 자신의 그 존재감을 지금 뭐랄까 확실하게 대내외 과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얼마 전에 그 22일 날이죠. 그날 그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월말까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2만 건 정도가 또 16,000건가요? 확 올라오면서 엄청나게 뉴스 핵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뭐랄까 그 새정치민주연합 현재 그 위기에 빠진 이 야당을 거대 야당을 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좋은 쪽으로 많아요? 나쁜 쪽으로 많아요? 그게 중요하지. 긍정과 부정으로 봤을 때 똑같이 따라갑니다. 아직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좀 알겠던데. 또 그분 몇 마디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알겠던데. 근데 김 대표가 보기에 네. 이분 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의 흑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그래, 있는데요. 사실은 사람은 안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어제를 보면 돼. 네. 어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를 너무 길게 갈 필요가 없고요. 작년 4월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그때가 뭐 바로 이분이 그때도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었거든요. 그때 대선 비대위원장이. 패배 이후에 그때도 비대했어? 예, 비대위원장 하셨어요. 예. 아니, 같이 비대한 사람끼리 비대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대선 패배 비대위원장이 성공했으면 네. 지금 이렇게 당이 개판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그때 네. 비대에 실패했네. 근데 그때 또 이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종편 출연 금지 해제령을 공식적으로 내렸거든요. 그때 그냥 다니나? 네, 그 양반입니다. 네. 비대위 체제 때 민주당에 대해서 종편 금지 해제령을 내렸죠. 네. 내렸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슬금슬금 얼굴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종편에 출연한 분이 바로 문희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종편으로 가는 길을 그렇죠. 내줬네. JTBC 임백천, 임윤선 뉴스 콘서트 공식 종편 출연자로 등장을 해서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동료 의원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분이고 지성적이기도 하고 근접하기 어려운 기품이 있다. 또 예쁘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아직도 우단예인가? 우단예. 우아하고 단아하고 예쁩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문희상이 그렇다. 가슴이 설렐 정도다. 여보 미안해. 이 멘트를 쳤어요. 정말? 이 멘트가 대선 패배 이후에 야당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공식 종편 출연 자리에서 나왔던 멘트입니다. 아니 진짜 내 후배였으면 진짜 아우. 저는요. 자,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요. 그 일반 연예인이나 시민분들 사실 저도 종편 출연해요. 출연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논객 같은 사람들은 출연해야 되죠. 왜? 아이, 그럼요. 파이터가 그라운드를 가리면 어떡해요? 종편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거야? 저는 안 나가죠. 네. 저는 나가서 제가 할 말 할 거예요. 나 한동안 종편에서 무지하게 나오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는데 정치는 좀 다르죠. 정치는 어떻게 본다면 특히나 문희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그때 민주당이 제대로 못 막았기 때문에 종편에 출범했었고 결국은 언론 지형이 기울어진 언론 지형이 운동장이 되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편은 특혜가 낳은 산물입니다. 네. 근데 그 종편 특혜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사실 야당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래놓고 다른 당원들은 안 나가고 있는데 대선의 책임을 규명하고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대위 위원장이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부정선거 의혹이 짙은 박통에 대해서 그야말로 용비 요청가를 한 거네. 아니 100번을 양보해서 나가서 뭐 분위기 전환을 하려고 하든 무슨 의도가 있든 간에 일단 나가서 종편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으면 뭐라고 안 하겠어요. 안 했어 그것도? 아니 지금 저기 무단예 했잖아요. 무단예. 아니 종편에 예쁘십니다 뭐 이러고 왔다잖아요. 아니 그 저는 얘기하고 나서 안 했나? 안 했어요. 네, 그 얘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정치인은 누구나 다 어떻게 본다면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선에서 이기게 만들고 싶다는 욕망도 있겠지만 나 다음 선거 때 이기고 또 당선되고 싶어. 그렇지. 이걸 비교하면은 사실은 내 배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각자 그럼 도생, 자기 먹고 각자 사는 게 도생이죠. 먼저 네.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종편이 어딘가에 얼굴 내밀고 싶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표인데다 표. 다 표죠. 어디든 간에 얼굴 내미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런데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종편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자당의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도 돼라는 그렇지. 공식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문을 넓혀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가서 쓴소리를 해라 이게 아니라 나가서 이런 얘기 해도 돼. 이런 얘기 해도 돼. 뭐야 정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말을 해 말. 박수 쳐주고 와도 돼. 이런 얘기를. 자 일단 문희상 그렇죠. 문희상 뭐라고 불러야 돼? 비대위원장이요. 비대. 또 이분의 흑역사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바로 근데 그때. 진짜 후지다. 노랗다 싹수가. 그렇죠. 노란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평가 보고서를 쓰게 했던 사람, 그 작성자가 누구냐면 바로 안철수 멘토였던 한상진 교수에게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하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그 중립적이고 중립적인 인물에게 맡겨야 되는 건데. 안철수 문재인이 붙었다가 결국 문재인으로 단일화가 되면서 대선에 나갔었는데 이 안철수 당시 이제 전 후보의 이제 현재 의원 이제 그 멘토였던 사람에게 대선 평가 보고서를 만들게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상진 교수님 상당히 의미 있는 분이 존경하는데 네. 또 그런 그렇죠. 이건 프로야구로 보면요. 작년 프로야구 때 플레이오프에서 그 LG랑 두산이 막 붙어가지고 LG 그 두산이 올라갔잖아요. 네. 두산이 올라가서 삼성이랑 맞붙어서 졌는데 LG가 왜 졌는지를 두산 감독한테 평가 보고를 해라. 그런데 웃긴 거는 두 팀은 또 붙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분란이 일어났었고요. 근데 이때 분란이 났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잠재우려고 했냐면은 뭐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중진환을 하냐.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문재인 의원을 봐라. 문재인 의원은 저렇게 의연한데 너희네들이 왜 이렇게 설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문제의 핵심은 자기가 이제 제공해놓고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렇게 이거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하면서 가라앉히는. 대신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김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는 인물 같아. 야 근데 뭐 어떻게 오늘 왜 문희상도 그냥 다운이네. 그러니까 흑역사를 한 거죠. 또 얼마 전에 김무성 이제 의원 만나서 그 덕담을 했죠. 제가 만나면 대통령이 됩니다라는 덕담을 했습니다. 네. 문희상 위원장이. 이분 이게 덕담이죠, 덕담을. 제가 만나면 대통령이 돼요. 무슨 덕담이야 그게 말도 안 떡담이지 그거. 근데 저는 그런 덕담보다도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22일 날 월말까지 세월호를 특별법으로 어떻게든 합의를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야당은 찌르는 공격하는 측면이고 여당이 이제 방어하는 상태인데 찌르는 사람이 기한을 자기가 먼저 정해버린 거죠. 이거는 이제 작전 노출이잖아요. 그러니까 태를 다 보여준 거죠. 그 태를 다 보여준 자기들 거죠. 이렇게 서둘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혹자는 외모는 장비, 속은 조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모는 장비, 속은 원소. 삼국지 보면 원소가 머리도 좋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뭐 삼국지 안 읽는 사람 많으니까. 결정적일 때 진짜 준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좀 하게 좀. 나는
삼국지 얘기하면은 좀 짜증나긴 하죠. 국민의 절반은 몰라. 그렇죠. 여성들은 잘 모른다고. 특히 여성 팬들은 몰라요. 미안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다 이영이 한 번만 해줘. 1따기는 귀염이, 2따기도 귀염이, 6따기는 귀염이. 아 죄송합니다. 아, 자, 그래서 업이에요. 어쨌든 잘하실 거예요. 그래 한번 기대를 해. 기대를 한번 하긴 해야죠. 왜냐면 왜 업이냐면 그나마 그 메이저 언론, 뭐 메이저 언론, 아니 뭐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떠나서 야당 정치인이 오랜만에 지금 기사. 그렇지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자 아, 사실 슬퍼. 저희가 우리가 흑역사 인물 네. 흑역사를 기획을 하면서 뭐 남의 과거를 들춰보자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오늘과 내일을 예측해보자는 취지도 있습니다만은 네. 사람은 또 변하지 않기도 하지만 또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상해 임시 방송 두 번째 우리 혈변을 개설하시는 여기 또 혈변 막 나오는 거 아니야? 혈변 아, 지금 이미 자막 포인트 집어주셨어요. 혈변 민동기. 흰죽이야 혈변이 아니고 흰죽 뭐 민동기. 먹은 게 없어서 나오질 않아요 지금. 아니야. 그 흰죽 얘기하면 더 칼 나가서 아니면은 이제 이 수술이 잘 끝나면 쾌변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쾌변 민동기. 아니 저는 쾌변을 쾌남 김남은. 쾌변을 쾌남. 기원합니다. 쾌변 여하튼 기원합니다. 쾌변이에요. 혈변 배설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오늘 2회 어떠셨는지 좀. 꼭 네. 공식 1회잖아요 지금 공식 1회. 그렇지. 지난번에 파일럿이고. 1회가 출연료 주는 거죠. 1회가 세상에 야 그냥 요 마이크 팔아서 줄게 진짜로. 자 우리 1회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내 진짜 투병 와줘야 되는데 이거 킬 되면 엄청 억울합니다. 운동 있으시니까 오늘 2회로 치고 네. 2회가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오늘 꼭 됐으면 어떠셨어요? 네. 오늘 좀 재밌네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방송을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했을 때 좋은 느낌을 받는 거는 내가 방송한다는 생각을 안 할 때 맞아요. 그냥 와서 막 이렇게 떠들고 재밌게 얘기할 때인데 지금 이번에 왔을 때 좀 웃을 때 아프긴 했지만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서 맞습니다. 좀 사실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재밌는 의미 있는 프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사실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부족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방송 될 거라는 확신을 갖네요. 또 오늘 김 대표. 네. 김 대표는 몸싸움보다 정말 말싸움을 잘한다는 최고예요. 김 대표인데 네. 오늘 뿌잉뿌잉 정말 힘들었어요. 제그 뿌잉뿌잉은 네. 뭐 방송에 뭔가 텐션이 떨어질 때 제가 써는. 그리고 뿌잉뿌잉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 편집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어떠셨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민 국장님 그러나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네, 뭐 계속 방송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 좀 그만 찾으세요. 진짜 네. 나밖에 없니?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 웃을 일 없잖아요. 그리고 참 우울한 뉴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는 뉴스 가급적 저희가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장도 많이 몸이 불편한 상태고 쾌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 대표도 프로레슬러인데 지금 링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싸움을 또 해야 되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즐겁고 건강한 분인데 여러 훌륭한 분들이 지금 사실 직장을 잃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잠깐만. 왜 휴먼 다큐로 끝나 이거? 장송국 분위기를 만들어요. 아예 ANS 넣지 2,000원 모금하는 거.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즐거운 방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세월호를 포함한 우리 사회 특종 진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 방송을 통해서 의미 있는 특종들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의미 있는 뉴스들 전해주신 미국장님, 김 대표님 감사드리고 전 세계에서 빼앗긴 국민의 알거리를 되찾기 위한 상해 임시 방송 시청해주신 동포 여러분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안녕히들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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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고생했어. 흰죽 먹으러 가요. 밥 먹자. 아니 죽 먹자. 우리 전복죽 먹으러 가요.
수사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